엄청 심했고요. 생리도 불규칙했었는데 근데 자꾸 저보고 원래 마른 체질 아니냐고 엄청들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인생에 좀 재미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하지 말래. 그죠? 바로 그날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그딴 거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젠톡이라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는데 제가 유전적으로 비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심지어 포만감도 잘 못 느껴서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면 바로 살이 찌는 체질이라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라둥이들. 근데 자꾸 저보고 원래 마른 체질 아니냐고 엄청들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아니거든요. 저 평소에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해서 이렇게 마른 거지 저 조금만 많이 먹잖아요? 바로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타고나지 않아도 마른 몸을 만들 수 있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저의 다이어트 7계명을 싹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하다는 말을 정말 맨날 듣고 살아서 마른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마른 친구들의 식습관을 몰래 관찰을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건 따라해서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마른 친구들을 보면 항상 배가 부르면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배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얘네들은 배가 좀만 차면 속이 엄청 더부룩하다면서 얼굴을 막 찡그리고 그리고 먹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좀 재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무슨 세모이만큼씩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면을 맨날 한 움큼씩 퍼서 후루룩 삼킨다며 얘들은 진짜 한 5가닥씩만 씻고 또 씻는 것도 엄청 오래 씹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밥을 먹어도 제가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동안 얘네들은 반도 못 먹고 항상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마른 친구들의 식습관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일단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면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만 먹을래, 이런 말을 진심도 아닌데 연기로 좀 했었고요. 그리고 먹을 때도 숟가락을 예로 들면 밥을 반 스푼씩만 퍼서 조금씩 먹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사니까 제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배가 부르면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더 먹고 싶지가 않고 또 조금씩 먹는 것도 버릇이 되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먹을 때도 먹는 양이 약간 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9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아침에 옷을 정말 속옷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체중이랑 체성분을 매일 재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몸이 어디가 부었는지, 배는 많이 안 나왔는지, 엉덩이 이런 데는 처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요. 왜냐면 몸이 조금 붓고 체중이 조금 올랐을 때 바로 관리하잖아요. 금방 잡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붓기를 빼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몇 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살이 찐 상태가 오래 유지될수록 지방세포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게 원래 내 체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라둥이들 붓기도 오래 놔두면 다 살로 바뀝니다. 왜냐면 이런 부종이 림프순환에 문제를 일으켜서 세포 안에 중성지방 저장량 자체를 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빡세게 관리를 해야 겨우 살이 빠지는 그런 몸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바디랑 인바디를 매일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부은 것 같으면 바로 그날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른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많이 먹어서 무섭다고 체중계 안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세요. 그래야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불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보면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이 마른 몸을 유지하면서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건강도 유지하려면 사실 영양제로 필수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왜냐면 먹는 양 자체가 적은데 그런 영양소들을 다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영양제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슈퍼레티놀 같은 영양제들을 정말 죽기 살기로 챙겨 먹는 게 계속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저 탈모도 엄청 심했고요. 생리도 불규칙했었는데 요즘에는 머리숱도 조금씩 많아지고 생리도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피부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맨날 화장을 항상 두껍게 하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슈퍼레티놀을 현재 무려 3년째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포씩 먹으면서부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돈 주고 사 먹은 것만 60만 원어치가 넘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마켓들이 꽤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매출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슈퍼 레티놀입니다. 진짜 구매 내역 보면 좀 무섭다 싶을 정도로 막 10바스씩 쟁이는 분들이 진짜 수백 분이 넘어가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이어트, 노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 흡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비타민 C가 무려 1g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2포 먹으면 따로 메가도스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는데 동물성이 아니라 체내에 좀 더 안전한 모링가 잎에서 추출한 식물성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유명한 레티놀로 바뀌면서 우리의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인 멜라닌 색소를 많이 없애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포조마를 시킨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그냥 비타민 A보다 위산에서 잔존율이 5.68배나 높다고 해요. 그러니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오크라에서 추출한 뮤신이라고 그 마에 들어있는 점액질 성분 있죠? 얘가 아모레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인지 저 이거 꾸준히 먹으면서부터 피부가 진짜 엄청 많이 하얘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D, 미백 성분으로 유명한 나이아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히알루론산이랑 L트레오닌, 또 비타민 E나 헤스페리딘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도 들어있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너무 탄탄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맛도 상큼한 레모네이드 맛이 나서 진짜 너무 맛있고요. 가루도 엄청 곱고 부드러워서 먹기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아둥이들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아몰에서 먹는 시카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대박이죠. 저 진짜 너무 놀라서 바로 미팅 잡고 설명 다 듣고 왔고요. 그리고 출시 전부터 테스트 제품도 요청해서 패키지도 나오기 전이라 이렇게 슈퍼 레티놀 포에 담은 걸로 2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2개씩 먹었었는데 효과가 진짜 미친 거예요. 왜냐면 저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이 바로 홍조랑 좁쌀 여드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지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매일 핸드폰으로, 진짜 저도 대단한데 제 생활 사진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찍어서 챗GPT한테 다 보냈었거든요. 와, 진짜 홈케어랑 피부과 시술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잘 안 잡혔던 홍조랑 좁쌀 여드름이 한 달 만에 10% 이상 잡혔다고 챗GPT가 말해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익명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셨던 아모레 직원분들도 섭취를 중단하니까 홍조가 다시 쫙 올라왔다. 10일 정도 안 먹으니까 여드름이 다시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후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판토텐산이 피지 분비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서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이 판토텐산으로 메가도스 많이 하시거든요. 그 판토텐산이 2포 기준으로 200mg 고함량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이라는 유산균이 특히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의 유해균과 염증을 억제해줘서 피부에 가장 좋은 유산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균을 녹차 유산균에서 추출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세콜지 중에서 우리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이 이미 몸에 많잖아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을 무려 우유 500컵을 마셔야 얻을 수 있는 1000mg이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카로 알고 있는 병풀 추출물과 어성초 추출물, 그리고 리쥬 안에 들어있는 PDRN까지 고함량으로 넣어서 피부 진정에 특화된 성분들을 꽉꽉 채운 거죠. 심지어 이런 핵심 성분들을 모두 리포조마 시켜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훨씬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맛도 요거트 아이스크림 맛이 나서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많이 하면 피부가 좀 붉어지고 땀 흘리면서 여드름도 올라와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슈퍼 시카는 피부 진정과 여드름 예방, 슈퍼 레티놀은 피부 강체랑 미백, 슈퍼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노화 방지, 이렇게 각각 제 다른 피부 고민을 타겟팅해서 먹고 있거든요. 덕분에 요즘 거울 볼 때마다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까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 슈퍼시카 출시하면 무조건 단독으로 처맞게 달라고 해서 올영 세일보다도, 심지어 공식몰 세일보다도 훨씬 저렴한 구성과 가격으로 이번에 슈퍼 레티놀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둘 다 6개월치씩 왕창 쟁여서 제품 도착하는 대로 인증샷 꼭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고민에 따라 2가지 제품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괜찮고, 저처럼 욕심 많으신 분들은 슈퍼콜라겐까지 3가지 제품을 다 같이 먹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대 섭취 기준 상하 섭취량을 넘는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우리가 사실 마르고 싶은 건 더 예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우울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인생에 좀 재미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하지 말래,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항상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자주 풀었던 음식들의 대체제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시면 무조건 살 도로 다시 다 찝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를 매일 저녁마다 한 캔씩 마셨었거든요. 그랬더니 뱃살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드 사이다나 비다 같은 제로 음료로 대체를 해서 맥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술 안 마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밥 먹고 냉장고나 팬트리를 열어서 뭐 먹을 거 없나? 뒤져가지고 과일이든 빵이든 초콜릿이든 뭘 먹어야 식사를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이어트 젤리랑 자일리토로 만든 무설탕 캔디 요즘 맛있는 거 엄청 많잖아요. 얘네들로 대체하면서부터 식후에 달달한 것들을 먹는 습관을 엄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식단 관리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풀무원에서 나온 두유면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한창 소바랑 들기름 막국수 많이 만들어 먹었더니 면 요리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도파민을 평소에 안겨줬던 음식들의 대체제를 어떻게든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항상 음식과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사람은 무조건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습관은 너무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거라서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쉬거나 게을리하면 살이 바로 붙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 붙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 전 영상 보시면 얼굴이 항상 땡땡하고 부어있죠. 이게 제가 몸에 부종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폼롤러, 반신욕,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니까 점점 순환이 잘 되는 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부종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40kg 초반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진짜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근데 웃긴 거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또 붓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체중이 꼼짝도 안 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체중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웨이트는 한 세트당 15회는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무게를 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스쿼트 할 때 10회 정도만 겨우 칠 수 있는 무게로 하잖아요. 다음날 무조건 허벅지가 펌핑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붓더라고요. 그리고 유산소도 마찬가지로 저는 과식한 다음날에 막 히트 형식으로 하지 평소에는 주로 전투 운동합니다. 그런데 약간 존 2.1? 이런 느낌으로 하면 살이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존 3로 넘어가기 직전인 존 2.9? 이렇게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유산소를 해요. 그러니까 러닝이든 천국의 계단이든 경사도 걷기든 늘 워치로 심박수 구간을 체크해서 운동 강도를 너무 낮지도 그렇다고 너무 높지도 않게 딱 적당한 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부종이 심해진다거나 힘들어서 입이 터진다거나 하는 일 없이 딱 살만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먹는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가장 큰 비결은 무조건 단백질입니다. 왜냐면 진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요. 한 끼 식사에 단백질 포션이 높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단할 때 단백질을 무조건 1순위로 둡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 잡을 때도 웬만하면 고깃집을 가고요. 길 가다가도 배가 너무 고프면 편의점에서 구운 계란 하나 사 먹고요. 집에서도 항상 고기, 계란, 참치캔, 두부, 두유 이 5가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밥 먹을 때도 탄수화물을 들러내고 단백질이 주인공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에 밥을 싸 먹을 때 밥은 정말 최소한만 넣고 대신 뭐 멸치볶음이나 생선구이 같은 걸로 빈자리를 다 채워요. 그리고 제가 주로 먹는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은 표로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제 체중에 적어도 1.5를 곱한 양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채우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단 음식 땡기는 것도 엄청 줄고요. 포만감도 훨씬 오래가서 살이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당분 섭취는 많아질수록 살이 기하급수로 찔 수밖에 없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분명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거울 보면 도대체 이 뱃살이 다 어디서 왔는지 다 당분에서 온 겁니다. 과자에 들어간 당류, 빵에 들어간 설탕과 밀가루, 떡볶이에 들어간 물엿과 떡, 달달한 음료에 들어간 시럽, 바로 얘네들이 여러분의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을 찌운 겁니다. 왜냐면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이 인슐린이 바로 여러분의 체지방을 늘리는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30대 중반에 들어서면 몸이 노화가 시작되면서 진짜 먹는 대로, 아니 먹는 것보다 더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부터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서 마른 몸을 갖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 기준으로는 딱 일주일에 두세 번만 당분이 좀 들어간 음식들을 가끔 가다 먹어야지, 안 그러면 바로 또 체중이 오르더라고요. 아마 40대 때는 더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은 일주일 중 5일은 철저하게 당분을 제한해서 복합탄수화물이나 대체당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다이어트 7계명을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다 모든 걸 다 공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